만났습니다. 언제나 겨울이 끝나는지 참 올겨울은 너무나 길었어요. 눈도 많이 오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참 힘들었던 겨울 같아요. 지난번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산의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다 부러지고, 또 농촌의 하우스들이 많이 주저앉았어요. 경기도 쪽도 공장의 그 파이프로 창고 같은 게 많이 무너졌다래요. 횡성에도 뒷내 쪽으로 하우스가 많이 주저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우스를 가지고 축사를 만들었던 곳에도 많이 피해를 많이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참 이렇게 한번 농사든 뭐든 실패를 하면 그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했든지 도시든 뭐든 식당들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간다. 식당들이든 그 자영업자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농민은 농민대로 참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좀 싸도 풍년이 들어야 농민들이 웃을 수 있고요. 축산농가도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많이 팔려야 축산농가가 웃을 수 있고요. 또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도시에 있는 식당에서 이 식당들이 잘 돌아가야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애국자들은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특히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애국자다. 이번에도 연휴가 길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134만 명인가 얼마가 해외 여행 다니면서 돈을 해외 가서 쓰고 그래요. 정부에서 까만 글씨를 빨간 글씨를 만들어 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체를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한 끼가 굶어 죽지 못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지로 산들 누가 뭐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숙을 한들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부자들만 있다고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먹이사슬에서도요, 이 독사나 살모사나 뭐 이런 뱀들은 7.4나 하여간 이 독사 종류는 사람이 지나가다 밟으면 깨물어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면 겁한다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인간 생각에는 이 뱀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뱀한테 물려 죽는 일이 없다 생각을 해서
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뱀이 없이는, 만약에 뱀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인간들이 전염병 때문에 다 죽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요. 다 이 세상에서는, 자연의 법칙에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잘 좋은 걸 받아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또한 열심히 해서 로스쿨을 가고 의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유전자를 잘 받아서 노래를 잘 불러서 또 뭐 가수가 되고 뭐 피아니스트가 되고, 또 운동을 잘하고 손흥민이 선수처럼 운동을 잘해서 돈도 뭐 많이 번다고 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자기 몸도 뒤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장애를 앓고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전번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또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종류의 우리 사람들도 많아요. 저처럼 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실 인간의 질병을 다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질병이, 이 고통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스위스까지 자살해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밤이면 잠을 못 자서 고통받는 사람들, 불면증이라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먹은 거 배변을 못해서 변비가 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암의 통증, 루게릭병을 비롯해서 인간의 질병의 만 가지가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 것도 많아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꼴통짓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꼴통짓을 하고, 또 하나 어머니가 꼴통짓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니 여러 가지 인간들이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정말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하여간 이번 연휴 때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이제는 두 쪽으로 갈라섰다. 화합을 시킬 사람이 없다. 이건 너무 비극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놈은 남북한을 갈라뜨려 놨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 남북한을 갈라뜨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를 갈라뜨렸어요. 이 정치인들이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을 정신이 돌게 만들었어요. 정치인들, 이 또라이들을, 대가리 도른 놈들을 그걸 믿으라고 해서, 그걸 믿어서 경상도 전라도를 갈라뜨려 놨어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정말 정말 불행해요.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적 문재인이 새끼는요, 요 빨갱이 새끼는요,
좌파 우파를 완전히 갈라뜨렸어요. 민주주의를 전복을 시켰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진짜 불행해요. 결국에 역적 윤석열이 이 새끼는 역적 문재인이 이런 새끼들하고 다 한편인데요. 20대 국회의원 234명들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을 시켰어요. 거기다 특검을 한다고 이 검사들은요. 정말 대한민국을 전복을 시켰어요. 또한 판사들은요. 대한민국을 전복을 시켰어요. 참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요. 이 대한민국이 쪼개진 좌파 우파가 쪼개진 이 상황을 이걸 화해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시급이 1시간에 180원이라래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점심 한 끼가 8,000원이네, 8,000원. 하루 온종일 일해야 180원씩 10시간 한다면 1,800원인데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없대요.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베네수엘라는 13만 5천%가 올라갔다래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래요. 석유는 많이 나오지만 이 석유를 팔 수도 없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 여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몸을 팔아서 목숨을 연명한다래요. 남자들은 그 주위의 나라의 이웃 나라에 가서 4분의 1 가격 받고 일을 하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일자리를 뺏기니까 반은 죽인다래요. 두드러 패서 죽인다래요. 반은. 이런 상황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요.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이 농촌에서 제가 10년 전에는 82세 된 할머니가 그 스트랩 폴그 의자를 엉덩이에 깔고 앉으면서 이사장이 농사지는데 환기 농사지는데 그 주우러 다녔는데요. 2, 3년 지나고부터 그러니까 한 7, 8년 됐는데요. 할머니들이고 아주머니들이고 사람을 안 써요. 외국 근로자들을 갖다 써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나라에 남자 여자를 데려다 일을 시켜요. 근데 일을 잘해요. 꾀를 까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서울의 막노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래요. 노가다 일자리가 막노동이 없다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루에 15만 원인데 외국 근로자들은 뭐 한 7만 원, 8만 원이면 데려다가 마음대로 시킨다는 게 마음대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에요. 이게. 취직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젊은 애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등골 빼먹으면 되는 거지. 촌이든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82만 명이라는 것 같아요. 쓰레기 줍는 거. 그 쓰레기 주워서 한 달에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씩 한 달에 27만 원 벌으면 이 노인네들이 쓰느냐? 못 써요. 노령연금이든 뭐든 간에 노인네들은 그 고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을 안 써봤기 때문에 돈을 쓸 줄은 몰라요. 그럼 자식들이 대부분 돈을 다 뺏어가요. 그러면 노인네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맨날 김치나 물고 늘어지고 이런 상황이 정말 일어나요.
이 방글라데시처럼 우리나라가 되는데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방글라데시는 그냥 뭐 지네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완전히 뭐 태풍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우파와 좌파는요, 실질적인 좌파는 실상은 따지고 보면 25%밖에 안 된다래요. 우파도 25%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가 없으면 제일 좋죠. 뭐. 저는 하나님 판대요. 뭐. 그런데 있잖아요. 유독이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를 가지고 이 싸우는 거는요,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정말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이 지도자가 깨끗해야 되는데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남북한이 왜 이렇게 갈라졌겠어요?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정치인들이. 참말로 정말로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선전선동을 통해서 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공무원이든 판사든 검사든 만약에 있잖아요. 자기에게 이 권력이 안 따라오고 돈이 안 따라온다면요.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니까요. 어제도 제 아는 사장이 와서 자기 고향은 북한이라 그랬는데 그 아버지 고향은 그냥 정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윤석열이를 지지하든 다른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하든 이렇게 대화를 끝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상대방을 공격을 해요. 공격. 근데 바로 알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면 되는데 머리에 들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막 뭐라 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금이 갔어요. 금이. 교회도 무서워요. 교회도. 교회도 갈라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존중하면서 이래야 되는데요. 골 때려.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반으로 갈라져서 대한민국하고 똑같았었어요. 정말 똑같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동네 뭐 카톡방에도 뭐 왜들 그렇게 싸우고 지랄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1월 24일 날인가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갔어요. 제가 바빠서 콩나라 판나라 할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그냥 한번 가서 제가 버르장머리를 꽂혀놨다 그러잖아요. 버르장머리를. 참 꼴값 육값 떨어해요. 엄연히 대한민국이 동방예의 지국이기 때문에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어른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른애가 없어요. 정말 그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들이 교복이고 담배를 피워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래요. 가정에서도 정말 애새끼들을 아빠 편 엄마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래요. 제 생각에는 우파 좌파가 싸우는군요. 생각의 차이인데 그 언론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망가뜨려요. 다 망가뜨려요. 어제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길래 사장님 제가 바른 소리를 해요 옛날부터. 그러면 이 사장은 완전히 역적 윤석열이 새끼한테 꽂혀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조사를 한 사람이고 전 누구 편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재명 이 새끼 편도 아니라니까요. 이 새끼가 뭐 사진에 보니까 김문기하고 같이 골프를 쳐놓고 모른다리고 요 뱀 혓바닥이 뱀 혓바닥. 김부선 씨한테 놀러가고 밥 처먹고 다 인정하면서 떡 친 거는 이해라 인정을 안 하면서 허언증 환자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떻게 김부선 씨가 이재명이 새끼 엉덩이에 점까지 어떻게 말을 해요? 그 안 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새끼는 아니라 그러잖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재명이 새끼는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대통령 못한다고 제가 계속 외쳤어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을 했어요. 이 사장 이놈은 뭐 전사님 언제 우리나라가 폭삭 망해서 굶어 죽느냐고 물어봐서 난 모른다 이거. 나는 그 날짜는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폭삭 망하는데 달러가 1,500원, 1,600원, 1,700원 이제 치솟을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은행부터 망한다. 폭동이 일어난다. 폭동이. 굶어 죽는다. 이번에도 그랬지. 134만 명인가 외국으로 놀러가면 왜 거기서 돈을 쓰지. 그놈 누구야. 최성목인가 이런 놈들. 이건 돌다가리. 이런 놈들이 연료를 많이 잡아주면 시장 경기를 살릴 줄 알고 이건 돌다가리 또라이다. 제가 또라이. 대가리가 빈 놈들이다. 돌대가리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요? 무조건 역적 윤석열이 새끼도 죽어야지. 이재명이 새끼도 죽어야지. 적폐 세력 그러면 적폐 세력 종북 주사파가 죽어야지 끝나는 거 아니고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끝나는 거지요. 끝나지 않아요. 지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윤석열이는 역적이요.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놈이요. 이놈은 대가리가 도른 놈이요. 술도라이.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시킨 자라 제가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싸우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라가 폭삭 망하면 굶어 죽고 폭동이 일어나면 제가 싸우려도 안 싸울 거야 아마. 그런데요. 나라가 망하면 내전 아닌 내전이 일어나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불질러요.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커다란 불기둥 2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불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비롯해서 21대 사회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끝장이 났어요. 얼마나 대한민국의 비극이 닥치는지를 몰라요. 광화문의 청와대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먼지를 일으키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까만 상복을 입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박근영 씨도 까만 상복을 입으셨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남녀노소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 계속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외쳤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미친놈이면, 또라이면, 대가리가 도는 놈이면, 사기꾼 도둑놈 악질이면 그 가정은 쑥대밭이 돼요.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버님의 술, 알코올 중독에다 골초이셨지만 누구를 괴롭히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술을 잔뜩 드시고 길바닥에 주무시고, 제가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가서 깨우고 그랬지만 남한테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그 가난한 가운데도 이삭을 주어 드시면서도 우리는 먹고 살았는데요. 그래도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수없이 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 가난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던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부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역적 빨갱이 문재인이 새끼부터 저주받아서 이미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나라가 망했어요. 끝장이 났어요. 악질이요, 악질. 인간 쓰레기 말종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놈이요. 거제도에 태어나지 않은 놈이요. 그놈을 똥구녕을 빠는 자들이 민주당의 이자들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역적 윤석열이 새끼 똥구녕 빠는 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던 이런 인간들이요. 이거는 도저히 역적 윤석열이 새끼를 비롯해서 악질 이재명이 새끼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감히 소리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폭삭망한 후에 정말 나라가 부도가 대한민국 처처에 곳곳에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죽은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산과 들을 도시를 불을 태운 뒤에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전쟁 없이 공산 없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외쳤어요. 저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서울시청에서 촛불을 들고 흔들려고 한 적도 없고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려고 한 적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저주받아야 할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1%가 넘는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더러운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 좌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라니까요. 주식이 휴지가 될 것이고 가상화폐가 휴지가 될 것이고 서울의 집값이든 아파트값이든 전국의 땅값이든 완전히 똥값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가 뭐고 잘려서 먹고 살 게 없어서 97년 98년도에 IMF 때처럼 내 새끼 아들 딸이 분유값이 없어서 다른 집에 스대 대문을 떼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다니까요. 97년 98년 IMF는 정경유착이에요.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돈을 받아 처먹고 돈을 주고 받아 처먹고 은행에 높은 사람들을 압력을 가해서 자격도 없는 자들, 특히 한부철강 한부그룹에다가 돈을 얼마나 국민의 혈세를 갖다 쑤서박아서 나라가 부도나기 3시간까지 최창렬이 새끼는 대한민국이 끝도 없다고 요지랄 했는데 3시간 후에 대한민국이 거지가 됐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경유착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농민들은 농민대로,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어민들은 어민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한민국이 폭삭망했다고 제가 날마다 외치고 있다니까요. 굶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전국 방방곡곡에 도시든 농촌이든 들이든 산이든 불바다가 되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커다란 불기둥 2개가 대한민국이 불사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도둑놈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기꾼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도둑놈이 사기꾼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제가 계속 외치고 왔어요. 계속 외쳤어요.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역적 윤석열이 새끼는 건강한 놈이 군대를 안 간 놈이 가짜 진단서로 군대를 안 가고 가짜 태블릿 PC를 조작질을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복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똥을 똥이라고 된장을 된장이라고 제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저는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는 흙과 백이 뚜렷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하여간 미끄러우니까, 강원도는 미끄러우니까 다 조심조심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다가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세상에 까발려지면요 놀래나가 자빠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은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더워, 엄청 더워요.